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이 더운 여름 어떻게들 보내고 계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8월에 LLM, JD 입학을 하신 분들을 위한 앞으로 어떻게 한 달 아니면 첫 1, 2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스쿨 시작을 앞두신 분들, 마음이 떨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아마 로스쿨 어드미션 받으시고 얼마 전에 아니면 앞으로 며칠 안에 미국 땅을 밟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새로운 학교로 이사하시고 기숙사로 들어가시거나 받은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새학기 준비를 기다리시겠죠. 어떠세요? 주변 동네 적응도 해야 되고 학교에 가면 어떨까? 걱정도 되실 거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오리엔테이션 위크랑 그 다음에 학교 첫 주, 둘째 주 정도까지 어떻게 학교에 잘 적응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로스쿨 1번 로스쿨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잘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편이 아닙니다. 이메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에 붙은 이제 파일 같은 걸 자기가 열어보고 알아서 보거나 아니면 또 웹사이트에 자기 학교 웹사이트에 가서 찾아서 봐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메일 체크를 잘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1번 이메일 체크를 되게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번 학교 이메일이 아마 만들어졌을 텐데 학교 이메일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학교 교수님들이 뭐 수업 관련돼서도 이제 조만간 이메일을 보내시기 시작할 텐데 잘 체크를 해서 늦게 체크하지 말아라. 1번 그거고요. 2번은 교재 같은 게 결정이 되면 되도록 빨리 살 것. 네, 서점을 통해서도 학교 서점에 가셔서 중고를 사시거나 새 책을 사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마존을 통해서 중고를 사셔도 되고, 다만 몇 년도 아니면 뭐 몇 번째 7th edition 그러면 뭐 7판, 뭐 8th edition 그럼 8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되게 오래된 판형인데 교수님이 이 옛날 버전으로 책을 사라고 하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신판이 나왔는데 왜 최신판 사라고 안 하시지? 그럴 때는 교수님 말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먼저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새 판 나왔던데 예전 판 사는 게 맞나요? 새 판으로 살까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업 딱 들어갔는데 책 바뀌었다. 그러면 돈도 들고 한 뭐 일주일씩 시간이 책 구입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제 학교에서 레주메, 그 이력서라 그러죠. 레주메 아니면 CV 수정해 줄 테니까, 에디팅 해 줄 테니까, 컨설팅 해 줄 테니까 당신 CV 보내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바쁜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내지는 나 아직 이런 거 쓸 줄 모르는데, 이렇게 첫 번째 허접한 걸 내느니 내가 좀 준비를 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차분히 한 다음에 나중에 내야겠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은 더 바쁘고 나중은 더 허접해집니다. 그냥 오면 바로 빨리빨리 시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우리 CV를 봐주는 커리어 센터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경우 변호사예요. 네, 로스쿨 출신, 뭐 그 학교 출신일 수도 있고 로스쿨 출신이고 본인이 변호사로 어딘가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학교에 어드민으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커리어 센터가 특별히 그런 것 같고요. 어드미션 관련된 부서, 학생 부서에도 로스쿨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름의 나의 어떤 코치, 나의 어떤 카운슬러로 미리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어떤 거 관심인데 이런 건 어디서 찾아봐? 이렇게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찾아줄 수 있고, 또 변호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맥이라는 게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수업을 신청하셨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한 로스쿨을 다닐 때는 LLM 할 때는 비딩 시스템이었어요. 비딩 시스템이 뭐냐면 저한테 뭐 예를 들어 3,000점을 주고 이 3,000포인트를 각 과목에 비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듣고 싶은 거에 막 1,000점을 걸고 아무래도 제가 되겠죠? 그리고 막 어떤 거는 여긴 어차피 사람들 별로 인기도 없어. 그러면 비딩 점수 뭐 거의 안 하거나 뭐 100점 이렇게만 해도 당연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면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교수님 거야. 난 이것만 이번 학기에 들으면 다른 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러면 거기다 2,000점. 사람들이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딩 시스템인 학교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아마 LLM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JD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수업이 정해져서 나와요. 톨츠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톨츠 1반, 2반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1반을 갈지 2반을 갈지 정도까지 그냥 다 정해져서 네, 알아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율이 없는데 다 정해져 있는데 할 정도의 시간표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 1학년 2학기부터 약간의 자율 그리고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에는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시스템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수님들마다 아마 지금은 코로나라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피스 아워가 있어요. 즉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보통 한 번이죠. 한 번, 두 번 정도 오피스에 찾아가서 모르는 걸 질문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비워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과목들은 나는 무조건 이 과목은 간다, 찾아간다 이렇게 정해놨었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기로 한 이유가 모르는 게 당연히 있어서일 때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없고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라도 그냥 교수님하고 관계를 맺어놓으려고 네, 아예 시간표에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화요일 화요일 뭐 첫째 주 화요일, 셋째 주 화요일에는 톨츠 교수님 보러 가기. 그러면 제가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뭔가 찾아갈 건덕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한 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혹시나 좀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 아니면 좀 확인하고 싶은 거 내 노트가 제대로 됐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거라도 해서 교수님한테 계속 찾아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이건 내가 이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교수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수님 의도는 그 얘기가 아니었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교수님이 분명 수업 시간엔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게 쉽게 너무 쉽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겁내지 말고 찾아가서 하는 말 자체를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자주 찾아뵙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이제 학생들이 있었는데 영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교수님도 당연히 안 찾아가고 그냥 이렇게 버텼죠. 이제 수업을 내가 아는 데까지 이제 하자. 근데 시험을 봤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졸업에 문제가 생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과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금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이제 교수님이 왜 지금 왔냐 미리 오지 네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고 이런 이슈가 있다고 말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라도 고려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졸업은 있게는 해줄 수 있었는데 몰랐으니까 자기 생각엔 이거는 뭐 너무 답안이 그렇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잣대로 하니까 이분이 졸업하는데 되게 큰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내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 그러면 말하셔도 돼요. 불리하다. 내지는 내가 외국인이니까 나 봐달라는 것처럼 들릴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저를 뭐 편의를 봐주세요라는 거보다는 제가 이런 면이 있어서 자주 질문을 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끔씩 조금 슬로우 다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든지 뭔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뭘 물어봤더니 교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콜드콜에서 빼줄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빼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냥 해도 된다고 했더니 정말 해도 괜찮다는 거를 왜 매일매일 저를 콜드콜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과목을 해서 정말 마음을 정말 포기를 했었어요. 수업이 시작하면 맨날 메산 저를 매일매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날 매일 부를까? 돌아가면서 불러야 되는 거를, 이런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처음에 수업을 이제 원L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대로 들어야 되니까 뭐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근데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듣다가 뭐 드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JD는 드롭하면 안 되죠. 1학년 1학기니까 드롭하면 안 되죠. 그냥 쭉 가셔야죠. 근데 LLM은 드롭하고 다른 과목으로 바꾸거나 이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보통은 첫 2주 정도 안에 클래스를 바꿔도 된다는 약간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2주는 트라이얼 하는 시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무슨 과목을 신청했지만 이게 싫으면 다음 뭘 할지 이런 거를 되게 여러 개를 생각을 해 보시고 각각 스케줄이 언제인지를 잘 미리 보시고 이제 첫 수업을 들어가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인데 화요일 날 첫 수업을 듣고 이제 목요일 날 또 두 번째 수업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화, 목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 금, 뭐 화, 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화요일 날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한 번 더 들어보지 뭐. 목요일까지 들었어요. 네, 이제 alternative, 대체할 만한 과목은 듣지 않은 채로. 그리고 어떤 과목은 뭐 수, 금인데 뭐 수요일 날이 노는 날이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첫 번째 수업이에요. 그럼 금요일 날 처음 수업을 딱 들어봤습니다. 근데 영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바꾸려고 보니까 바꾸려는 수업은 이번 주에 화, 목 이미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금요일 이제 월화수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화, 목에 이미 이 수업이 지나가는 동안 난 안 듣고 금요일 거 수, 금인데 수요일 날 노는 날이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금요일 날 처음 듣고 다음 주에 이 화요일 거 뭐 이 수업을 들어보려고 하면 이미 진도가 2번 나갔잖아요. 진도 2번 나가면 되게 많은 양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한 번 수업 빠진 뭐가 그렇게 양이 많을까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로스쿨은 되게 빡빡합니다. 되게 양도 많고 양이 많다기보다 되게 이렇게 인텐시브하고 판례 같은 거 이렇게 잘 아직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한 클래스 한 클래스가 되게 막 몇 시간씩 준비하는데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번을 놓치고서 들으려면 1번 맥락도 잘 모르고 이전의 노트도 누구한테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밀린 거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되게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수업을 듣고 내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으면 여러 과목을 수강 신청 여러 과목을 들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식처럼 그냥 내가 화요일에 그냥 수업에 들어가면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 다 읽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함정이긴 하죠. 안 읽고 들어가면 아마 거의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읽고 온 걸 전제로 모든 수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로 들어가지 뭐 하고 그냥 몸만 들어가서는 머리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몸만 들어가서는 그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2주라는 기간 동안 들어보고
뭐 계속 들을지 드랍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여유를 가지지는 말고 최대한 월, 화, 수 안에 들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들어서 마음의 결정을 빨리 내릴 것. 그리고 뭐 친구들이 들어봤는데 영 아니더라. 아니면 이거 되게 괜찮아. 일로 와. 내가 노트 첫날 수업은 줄게. 막 이렇게 돼서 갈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빨리 옮겨가는 거. 아니면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말할 수도 있죠. 제가 지난주 수업은 못 들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다시 해서 가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좀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조금 나한테 시간적 여유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개강 직전과 개강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너무 떨리시죠? 개강 앞두고 아니면 이미 개강하셔서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막 온몸으로 와닿아요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알고 준비하면 모두 다 잘할 수 있으니까 화이팅입니다. 네, 영상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